오늘 교재는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294페이지죠. 네, 294페이지입니다. 오늘도 또 공부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294페이지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 펴놓으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여러분요,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과세 표준 결정할 때 보통 징수하는 세금입니까? 재산세는 누가 과세 표준을 결정합니까?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재산세 과세 표준 재산가액인데 지자체장이 항상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재산을 구별하지 않고 항상 뭐로?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X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X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 20년 전에 시가표준에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취득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그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죠. 시가표준에 관계없이. 근데 그거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인 재산세는 무엇으로 결정된다? 시가표준액으로. 항상 재산세는.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이든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든 항상 무엇으로 결정한다?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이 바로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래서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 건축물은 현재 몇 프로입니까? 70%. 주택은 몇 프로? 60%를 반드시 곱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근데 선박항공기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로 합니까?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해요, 선박항공기는. 그 다음에 세율은 재산세 세율은 비누예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는데, 다만 지자체장이 재산세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 가감 조정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합니까? 다음 연도에 한해서 3년간 땡입니다. 아니고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당해 연도만. 그해 조정 필요성 때문에 적용한 거니까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그 다음에요, 재산세율이 세율이요, 대상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표준 세율 달라지는데, 토지 대충 우리가 이제 정확한 세율은 3, 4월 과정에서 할 건데,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분비, 종루, 별로요. 세율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재산세는 대상 종류에 따라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알아야 되는데, 분비, 분리대상 토지는 비례세율이고, 종루, 별로,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종합과 별도는 얘네들은 소유자별로 당해 시군구 관할구역 내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과표가 3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 분리대상 토지는 다음에 이제 정확히 3, 4월 달부터 이제 외울 건데, 007 빵이 4 비례세율. 그래서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빵이 프로 공장 등 있고, 사치성 재산 토지 4%.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 요거였죠. 그래서 007 빵이 4 비례세율. 이렇게 이제 다음 수란부터 정확히 외우기로 이제 시작하고요. 건축물은 건비예요.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일반 건축물 아직은 못 해도 괜찮아요. 0.25% 비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건축물, 요건 알아야 되는데, 고불악장이나 골프장 내 건축물은 몇 프로? 4% 이렇게 세율이 정되고, 주택은 꼭 외우셔야 돼요. 이번부터 주택은 별장과 별장 2배 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몇 프로? 4% 비례세율이 정되고, 별장 2배 일반 주택은 0104 0.1에서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아직 이런 건 못 해도 괜찮고요. 하여튼 일반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고급 주택 포함해요, 제외해요? 고급주택도 포함해서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고급주택도 초과 누진세율. 자, 별장은 4%고요. 그 다음에 주택, 여러 개 주택이 있어요. 당연히 시군구 관할구역 내. 그럴 때 주택은요, 세금을 계산할 때 소유자별로 당연히 시군구 관할구역 내 주택 과세 표준금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세율 적용해요? 아니면 주택별로예요?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적용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별장, 그리고 고급 선박의 재산세선 최고 높아요. 몇 프로? 5%. 자, 그래서 일반 선박이나 항공기는 1,000분의 3, 0.3%인데 고급 선박은 5%. 그래서 이건 알아셔야 돼요.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몇 프로? 4%. 그 다음에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초과 누진세율이고, 고급주택 4% 세율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최고 높은데 몇 프로? 5%. 이거는 알아야 돼.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4%. 그 다음에 고급주택 초과 누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5%라는 거. 이런 거 재산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재산세 납세지는 어디로 하느냐? 토지 소재지. 여러 곳에 토지가 있어도 토지 소재지, 각각의 토지 소재지고, 주택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지방세는 저지간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은. 그 다음에 또 재산세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다. X죠?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 집으로 날라왔는데 우리 집 재산세 올해부터 내가 계산할게요 엄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고지서 발부할 때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이런 거 납기 개시 전까지 아니에요. 5일 전까지고. 그 다음에 재산세 정기분에 대한 납기는 상식처럼 알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여름이 됐는데도 이런 것도 못 외우고 있으면 이제 시험장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재산세,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언제다?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고. 예? 자, 토지분은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고. 주택분 부가징수할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요. 그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다만 주택분 재산세요. 부가징수할세액이 얼마? 20만원 이하일 때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다에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고. 토지분은 항상 주의해야 돼요. 토지분은 부가징수할세액이 20만원 이하더라도 언제 무조건? 7월 16일 말이 혼동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토지분은 무조건.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재산세 예,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일 때는 징수한다는 거. 2,000원이면 미만은이라고 되어 있는지 2,000원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재산세요. 고지서에 납기가 같을 때 나란히 병기에서 적어서 고지할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자원분 아니라는 거 항상 주의하고,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친구, 항상 재산세 따라다닙니다. 같이. 그 다음에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데 세부담 상한선 적용되는데, 공시가격 3억 원인 건축물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액에 몇 프로 못 넘게 합니까? 에? 공시가격 3억 원인 건축물 몇 프로? 에? 자, 여러분 동공이 막 흔들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 주택만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110. 6억 초과하면 130%입니다. 여러분, 주택분 작년 시험에 나왔었고요. 자, 주택분은 6억 초과하더라도 130%가 최고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재산세 또 우리 물납이 허용됩니다. 그죠? 지방세법상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은 뭐만?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이 허용됩니다. 재산세는 물납, 분할 납부 다 되는데 물납, 납부할세가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자,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서 어떤 거 물납합니까? 부동산인데 너미시군구에는 안 되고 해당 지자체 과세관할 구역내 부동산에 대해서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 그죠?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윙크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500만 원 초과할 때.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 한지라서 언제까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부가세목은 어떻게 외웠습니까? 재진이.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 부과된다. 이랬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시효가 되는 대표적인 국세인데, 납세문자가 개인이다 그러면 개인별 합산이에요? 세대별 합산이에요? 부부 합산이에요? 개인별 합산입니다. 부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 자, 법인은 법인별로 합산합니다. 근데 그래서 전국에 있는 토지나 주택가격을 합산해서 부과합니다. 종부세요. 예. 종부세 과세 대상 어떤 걸 보유할 때 종부세 부과되느냐? 주택과 토지입니다. 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별장은 포함해요, 제외해요?
예? 제외합니다. 이미 재산세에서 4% 고율과세였는데, 자,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별장 제외되고, 고급 주택은요 포함하고, 고급주택은 포함하고,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고급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니까. 그 다음에 토지, 모든 토지인데 이 토지를 3개 이용으로 나눴을 때 재산세에서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율이든 고율이든. 그 다음에 또 건축물이요,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급 확장용이든 건축물은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얘네들 재산세 대상이지만 역시 종부세 대상 아니고, 별장 아니고, 분리상 토지 아니고, 또 전국에 있는 토지 주택을 합산해서 과세할 때 그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인데,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임대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또 기숙사 및 상원용 주택, 또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 사업자가 집 져놓고 미분양돼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또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주택,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역제하고서 도입하는 세금인데, 이런 것들은 과다보유욕제만 안 되잖아요.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들이요. 다만 이 작년 9.13 대책 나오면서 또 개정 내용, 예, 임대주택 중에서요, 장기 임대주택, 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요 1세대가 1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그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2018년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의 경우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합산에 어떻게 한다? 포함을 시킨다는 거, 이런 것도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외에도 뭐 개정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행령이 그저께 이제 확정이 되는데, 1월 달에 나온 소득세법, 종부세법 시행령이 이제 통과가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소득세든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든 그 다음에 종부세에서든 임대주택의 경우에 이제 요건을 엄격하게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이제 개정이 된 게, 연 임대료 상승률을 몇 프로요? 5% 이하여야지 5% 넘게 받으면은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개정이 된 게 통과되고 등등. 참 잡다한 내용들이 많이 통과됐는데, 뭐 우리가 다 어떻게 공부합니까?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보고 버릴 건 버리고 갑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배제되고, 종부세 납세무자는요, 자, 저를 보세요. 종부세 납세무자, 이건 그래도 외워야지 우리가. 종부세 납세무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입니까? 얼마? 종합합산 대상 토지 얼마요? 5억 초과는 자, 나대지 잡송지라 단위가 작습니다. 5억 초과. 주택분은 얼마? 6억 초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상가 토지라 단위가 좀 크죠? 얼마? 80억 초과는 자가 납세무자고.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 일반적으로 주택분은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죠? 아닙니까? 왜 틀렸어요? 그렇지. 반드시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종부세도 과세 표준 결정 시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올해 85%입니다. 그래서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 다시 일반적으로 공시 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5% 곱한 금액이고,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얼마요?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 공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9억 원 공제합니다. 여기다가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반드시 몇 프로? 85%를 곱한 금액입니다. 지난주 설명하면서 제가 나중에 질문을 받은 게, 제가 이거 다음 순환 하려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질문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 갑과 을 부부 공동 소유요,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이 있어요. 부부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이다. 자, 그러면요, 공시가격이 12억이다. 자, 그랬을 때 이 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대상이 돼야 한대요. 얼마씩 공유하게, 지분이 균등하다고 한다 그러면, 지분이 균등하다고 하게 되면 6억씩 공유하잖아요. 종부세 개인별 과세의 부부도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자, 6억, 갑과 을 각자 6억 초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갑과 을 둘 다 종부세 납세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이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은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이 얼마까지 과세되잖아요? 9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9억까지. 근데 자, 부부 공동 명의에 대해서 얼마까지요? 12억까지 종부세가 과세되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가의 1세대 1주택이면 어떻게 하면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으면 좀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12억이 아니라 이번엔 14억으로 할게요.